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는 영하권이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많이 오르는 요즘 같은 때 특히 저수지 표면의 얼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수지에서 놀던 중학생들이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다 구조되는 등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수지 얼음 조각 사이로 간신히 고개만 내민 3명을 향해 구조대가 다가갑니다. 바로 옆 얼음 위에도 또 한 명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중학생 한 명이 저수지 얼음판 위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는데 친구를 구하려던 2명까지 위험에 처한 겁니다. 구조대원들이 앞쪽 2명을 끌어낸 뒤 구조줄을 던져 나머지 1명도 구조해냅니다. 얼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이어서 구조대원들까지 다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물쪽으로 구명조끼와 구명환을 이용해서 구조하러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저수지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곳곳이 얼어 있는데 날이 풀리면서 얼음이 쉽게 녹거나 깨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충남 아산시의 한 저수지에서는 7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수지 얼음 위를 걷다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얼음 깨짐 사고는 최근 3년 동안 137건 발생했는데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특히 이달에서 다음 달 사이가 겨우내 얼었던 얼음이 녹는 시기여서 사고 발생 위험이 가장 큽니다. 얼음 낚시나 또 얼음판 위에서 모닥불 피우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순환 사고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같은 해빙기엔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호수, 저수지 등의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선 안 됩니다. 만약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오늘 새벽 철안과 당진에서 금은방 절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 시민은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달아나는 절도범을 경찰과 함께 추격해 붙잡았습니다. 보도에 이승섭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남성 2명이 건널목을 지나 상가로 다가옵니다. 검은 종이 가방을 든 채 상가 앞을 서성이다가 손에 목장갑을 낍니다. 한참 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금은방의 유리를 깨고 침입합니다. 30초 만에 귀금속 1,500만 원어치가 털렸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이 범행 장면을 모두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하다 잠시 쉬고 있던 배달기사였습니다. 두리번거리는 것부터 의심이 돼가지고 보다가 아니겠지 하고 말았는데 이제 유리창 깨지는 소리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속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절도범이 빠른 속도로 뛰어 도망가자 김 씨는 주저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들을 뒤쫓았습니다. 절도범이 중간에 택시를 타고 도주하자 동료 배달 기사들도 추격해 합세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주한 절도범은 곧바로 뒤따라온 시민과 경찰에게 불과 10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도난 귀금속도 전부 되찾았고 공범 3명까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표창장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냥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좋은 일 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새벽 3시쯤에는 당진의 한 금은방에서 둔기로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절도범 2명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서랍을 열어서 가져갔어요. 하루 이동했어요.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뒤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의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대부분의 원하청 피고인들도 감형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등 형량이 낮아졌는데요. 유족들은 1심보다 후퇴한 판결로는 산업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검찰에 즉각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유릉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 중 숨진 고 김용균 씨. 2심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 안전보건관리계획과 작업 환경 개선 등을 태안발전본부에 위임했기 때문에 설비와 작업 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덮개 등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것과
2인 1조 근무 위반에 대해선 일부 원청과 하청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하청회사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대부분 피고인들에게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네, 가겠습니다. 고 김용균 씨 측은 원청 등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재판부를 비판하며 검찰에 즉각 상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병숙 전 대표 등 원청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고 있구나. 재판정이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구나. 공교롭게 오늘 오후 1시쯤 또 다른 화력발전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중부발전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분진 청소를 하던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15m 아래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작업 도중 발판이 빠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 부실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도 50인 이상 사업장인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민간 공모 사업이 번번이 실패하며 공영 개발로 전환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오는 2025년 문을 엽니다. 수익성을 위해 45층 높이로 1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던 계획은 취소하고 터미널 기능만 살려 완공 시기를 2년 앞당기겠다는 게 대전시 계획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2010년부터 4차례 민간 개발이 무산되고 3년 전 공영 개발로 선회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대전시는 터미널에 45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올려 얻은 수익으로 터미널 건립비 6천여억 원을 충당하려 했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했습니다. 대전시는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45층 높이의 1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기로 했던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분양 불확실성과 1000여 가구 입주로 인한 교통 혼잡 가중 등도 고려한 건데 이로 인해 사업비는 절반인 3,450억 원으로 줄게 됐습니다. 고심 끝에 주택을 제외한 터미널 기능 중심으로 추진하고 오랜 기간 누적된 시민 상실감을 회복하고 2027년 세계대학 경기대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순수 시 재정 투입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 3만 2천여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절반 정도의 승하차장 등 여객시설 중심으로 터미널을 조성합니다. 지원시설 용지에는 1,900억 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해 컨벤션 기능을 갖춘 호텔 등 복합문화시설을 짓고 공공청사 용지는 이전할 공공기관으로부터 1,090억 원을 투자받을 계획입니다. 특히 유성구민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협소했고 불편을 많이 겪었는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국토교통부 복합환승센터 계획 변경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마친 뒤 내년 설계를 거쳐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초 2027년이었던 완공 시기가 2년 앞당겨집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가 대전시의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대전고법 행정 1부는 KPIH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업 협약을 해지한 대전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대전시는 KPIH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실행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협약을 없었던 일로 했고 이에 KPIH 측은 이 처분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료 남성 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한 상정이 또 불발됐습니다. 과반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조직적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태도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동료 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한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임시회 본회의입니다. 재척 사유가 있는 상 의장과
피해자 2명을 제외하고 17명의 투표 결과 반대 11, 찬성 6으로 불신임안은 결국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 상의장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 상정 불발입니다. 재석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중인 사안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스스로 의장직을 내려온다는 건 그 사항에 대해서 본인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그 사건의 그 본질을 모르는 여러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라는.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국민의힘은 세종시 의회 명예가 실추된 날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게 이미 검찰의 송치가 된 상황이 다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장으로서의 위치에 있다는 게 오히려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들은 성추행 혐의를 받는 의장을 비호하는 민주당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피해 의원은 이번 사안이 결국에는 올바른 길로 갈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의장의 성추행 혐의로 촉발된 갈등은 앞으로 남은 사법 절차에 따라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기소하거나 법원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의장직을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 경우라면 의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였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관입니다.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 골령골 유해 발굴 작업이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대전 동구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유해 1,441구, 유품 4,587점을 발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종시 추모의 집에 임시 안치한 유해와 유품은 추후 조성할 산내 평화공원에 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초기 대전 교도소에 수감된 민간인이 많게는 7천여 명까지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행정안전부와 대전 동구는 오는 2024년까지 낭월동 일대 10만 제곱미터 부지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산내 평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 4시 50분쯤 홍성군 광천읍의 한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장비 20대와 인력 200명을 투입해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 인명피해는 없지만 전체 건물 3개 동 가운데 1개 동이 전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대전역에서 50대 남성이 잠시 정차 중인 부산행 KTX 열차 아래로 들어가 눕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탑승객 신고로 출동한 철도경찰이 해당 남성을 꺼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남성이 선로에 누워 있으면서 열차 운행이 6분가량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철도경찰은 기차 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해 7월에서 9월 사업 계획이나 예산 등 근거 없이 조합 경비로 조합원 221명에게 718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여간 조합원 등 10명에게 사비로 91만 원의 조화를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기획지정부와 국토교통부를 잇따라 방문해 천안 종축장 이전 부지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김태흠 충남지사와 함께 추경호 기획지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천안시가 입주 수요 기업 154%를 확보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종축장 이전 부지의 국가 산단 후보지 선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2028년까지 5조 800억 원을 투입해 산업단지 15곳을 조성합니다. 시는 성거와 북부 BIT 등 15곳에 1,300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며 이곳에 400여 개 기업이 입주하면 일자리 5만 8천여 개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민선 8기 내에 13개 산업단지를 준공해 4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산 지역 특산품인 고구마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논산 고구마 주식회사가 준공식을 갖고 본격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